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CJB 웰빙 클럽의 MC 전준호입니다. 오늘은 우리 삶의 질에 가장 깊은 영향을 미치는 부위죠. 관절에 생기는 관절염에 대해 정형외과 백승일 원장님의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관절에 염증이 생기는 이유부터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지 소중한 우리 관절을 위해 오늘 강의도 열심히 들어야겠습니다. 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주에서 개원하고 있는 정형외과 전문의 백승일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인데요. 관절염을 어떻게 치료하나 이런 것보다는 환자들께서 관절염이란 어떤 것인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는 게 더 치료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관절염을 주로 이해하는 방향으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병원에 가면은 이런 거를 좀 많이 보죠. 그죠? 저거 염증이 생겼네요. 그죠? 가장 많이 듣는 장면 중에 하나예요. 저 왜 아프죠? 염증이 생겼네요. 네. 아, 그렇구나. 그리고 끝나요. 그런데 이제 일반인들은 염증하면은 뭘 생각하죠? 대부분이 염증하면 고름 생기지 않았나? 뭐 항생제 써야 되지 않나? 그죠? 무릎이 아니라 다른 부위에 대한 병명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얼굴에서 여기까지만 흔히 우리가 알 수 있는 병명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각막염, 결막염, 뭐 알러지 비염, 부비동염, 치주염, 편도염, 인후염, 식도염 다 염증이란 말이 들어가죠. 병명 자체에 염증이 들어가요. 그러죠. 그럼 저거 전부 다 항생제 써야 되나요? 아니죠. 예, 아니에요. 염증이라는 말은 그래서 다른 말이 아닙니다. 염증이라는 말을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리 몸에 어떤 이상이 있을 때, 저기서는 손상이라고 표현을 하지만은 이상이 있을 때 우리 몸에서 그 이상을 빨리 알아채고 최소화시키고 더 번지지 않게, 그리고 이거를 복구시키려고 하는 과정, 그 자체가 염증인 거예요. 그러니까 염증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일어나는 반응이에요, 반응. 어떻게 하면 몸을 보호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그때 면역세포들이 작용을 하죠. 그러니까 고름이라는 말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진 이야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야기할 때 염증이 생겼네요가 아니고 염증이 왜 생겼는지를 얘기해야죠. 염증의 원인. 그죠? 그래서 왜 무릎에 염증이 생겼는가를 알고 싶다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봐야 되겠죠. 무릎에 염증이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다쳐서 부어도 염증이 생긴 거고요. 오래 써서 망가져도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를 퇴행성 변화라고 하고, 류마티스 같은 질환이 생겨서 염증이 오는 경우도 있고, 아까 보신 것처럼 세균이 들어가서 염증이 생긴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염증이 원인이 각각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원인을 일일이 찾아서 치료를 하는 것이 질병을 치료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흔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거, 류마티스 아닌가요? 그 질문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류마티스 관절염은 퇴행성 관절염하고는 좀 다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을 설명을 하더라도 1시간 넘게 걸릴 거예요. 근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우리 몸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바이러스를 잡아서 대항을 해야죠. 세균이 들어왔을 때 대항을 해야죠. 뭐 암이 생겼을 때 대항을 해야죠. 하여튼 몸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군대 같은 시스템, 그거를 면역체계라고 하는데, 이 면역체계에 오류가 생겨요. 그래서 적군하고 아군을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적군을 적군으로 봐야 되는데 내 몸을 적군으로 오인을 해요.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관절들을 다 공격을 해. 그래서 관절들이 망가지고 염증이 생기는 과정, 이거를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징은 퇴행성하고 다르게 양측으로 잘 생기고요. 손에 잘 생기고 작은 관절에 생기고 발, 무릎 이런 데도 많이 생기는데 특징은 양측이지만은 아침에 주로 뻑뻑한 게 많고, 그런데
이제 붓기도 하지만은 치료 자체가 퇴행성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퇴행성은 무릎에 국한돼서 치료를 해야 되지만은 류마티스 관절염은 이 면역 체계에 관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면역 체계가 너무 예민해지지 않도록 하는 주로 약물 치료 위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릎에만 치료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몸 전신에 있는 치료하는 질환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크게 구분을 하셔야 되는 거고, 류마티스 관절염 이제 대표적인 그 손 변형은 저런 식으로 나오죠. 많이 틀어져 있고 그다음에 기능이 많이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 이제 퇴행성 관절염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느냐? 자, 무릎이 위와 아래 뼈가 있죠. 대퇴골과 경골이 있습니다. 얘가 움직이는 거죠. 움직이는데 움직이는 과정에서 너무 이제 과하게 쓰다 보면은 쟤들이 마모가 와요. 마모가 오면서 저기 하얗게 코팅되어 있는 게 연골인데 연골이 이제 조금씩 벗겨지는 거죠. 더 벗겨지고 더 벗겨지면은 뼈가 노출이 되겠죠. 저렇게 뼈가 노출이 되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를 우리가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합니다. 이런 퇴행성 관절염은 이제 초창기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이게 지금 보이는 사진은 정상이고요. 그 다음에 약간 무릎이 살짝 휘어지죠. 휘어지면서 뼈 사이의 공간이 살짝 줄어들죠.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또 더 진행을 하면은 공간이 아예 없어지죠. 뼈와 뼈끼리 아주 붙어서 그냥 그 공간이 떠 있는 공간이 연골이 있는 공간입니다. 보이지 않는 공간. 연골은 엑스레이로 안 나오기 때문에 비어 있는 공간처럼 보이지만은 그 공간이 조금씩 작아지는 거죠. 이렇게 작아지면서 문제가 생기는데 정상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정말 큰 차이가 나죠. 저렇게 저 빈 공간이 없어지면은 이제 더 이상 할 치료가 없습니다. 수술밖에는. 저런 때는 수술을 권유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빨리 망가지는 사람이 있고 또 오랫동안 안 망가지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주로 많이 망가지는 분들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물론 많이 써서 그렇게도 하겠지만은 연령이 증가할 때 또 비만인 경우에도 많이 생깁니다. 그다음에 반복적으로 많이 쓰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다쳐서도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기타 여러 가지 경우로 유전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무릎이 좀 틀어져 있는 분들도 있어요. 또는 다른 질환 때문에 무릎이 변형이 생겨서 2차적으로 관절염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무릎에 어떤 때에 무릎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지 이거를 이제 우리가 압력을 측정을 하거든요.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 근데 이 가해지는 압력이 일상생활 때 어느 정도 오는지를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은 정상적으로 우리가 서서 있을 때 걸어 다닐 때는 체중의 약 3배에서 4배 정도 무릎에 스트레스가 가해집니다. 그런데 계단을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는 5배 이상, 내려갈 때는 더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무릎에 압력이 가해지면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운동할 때는 어떨까요? 운동할 때 대표적으로 테니스, 축구, 그다음에 러닝 이런 걸 보면은 테니스에서 백핸드 할 때 이게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이 체중의 6배까지. 그리고 축구할 때는 7.3배. 러닝할 때는 좀 다양한데요. 달리는 속도나 그다음에 달리는 패턴이나 또는 그 사람의 몸무게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는데 적게는 3배에서 많게는 7배까지 간답니다. 그러니까 저런 운동이 운동을 해서 튼튼하게 한다고 했지만은 사실은 무릎을 망가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거든요. 그래서 무작정 운동이 무릎에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면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될 동작이 어떤 게 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쪼그리 앉는 거요? 정답입니다. 아주 훌륭하십니다. 쪼그려 앉는 것이 무릎에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주느냐? 체중의 6배. 6배니까 굉장히 큰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달리기 할 때는 잠깐 5배 정도 된다고 하는데 쪼그려 앉아서는요. 계속 지속적으로 앉아서 일을 해요. 그죠? 시간이 차이가 엄청 많이 납니다. 달리기 할 때는 달릴 때 디딜 때만 6배예요. 근데 쪼그려 앉아서는 쪼그려 앉아 있는 내내 6배예요. 그러죠? 그러니까 쪼그려 앉는 것이 훨씬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거죠. 그러면 쪼그려 앉는 거 말고도 또 다른 동작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렇게 무릎 꿇고 걸레질 하거나
양반다리를 습관적으로 의자에 앉아도 양반다리 하는 분들, 틈만 나면은 걸레질 하시는 분들, 이런 게 이제 무릎에 많이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 외에 또 무릎에 안 좋은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있어요. 앞에도 나왔지만은 이런 거죠. 비만. 그다음에 비만의 정반대, 근력이 없을 때. 너무 말라서 근육이 없으면은 무릎이 또 안 좋아집니다. 왜 안 좋아질까? 자, 우선 비만부터 보면은 체중이 많이 나가면요. 우리 몸이 1kg 증가했을 때 무릎에 가는 하중은 3kg가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5kg가 많다. 그러면은 무릎에는 15kg가 더 하중이 강해지는 거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고 무릎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비만하신 분들은 아프니까 힘들어요. 힘들죠. 힘드니까 운동을 하려도 할 수가 없어요. 아프니까. 아파서 운동을 못 해. 그럼 운동을 못 하니까 살이 더 쪄. 더 찌니까 더 악화돼요. 더 악화되니까 더 아파. 이런 악성 사이클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만이신 분들은 굉장히 빠른 시기에 어떻게 해서든지 체중을 줄여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그 악성 사이클에 계속 이제 돌아가게 되면은 치료가 안 되죠. 힘들죠. 그러면은 근력이 저하되는 분들은 왜 그럴까? 근력이 저하되는 분들은 무릎을 잡아주는 근육이 안정성을 부여를 못해요. 그래서 무릎이 잘 흔들거리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균형 감각이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흔들거리기도 많이 하지만은 잘 넘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무릎에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퀴즈 하나 할게요. 퇴행성 관절염은 유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유전이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우리 시어머니, 아니, 우리 저기 친정 어머니가 관절염인데 나도 관절염이고, 그리고 우리 자매들이 또 관절염이다. 그런데,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유전 안 됩니다. 유전이 안 되고요. 뭐가 유전이 되냐면은, 엄마가 굉장히 부지런해요. 그래서 방 안에 머리카락 있는 걸 못 봐. 눈만 뜨면은 무릎 꿇고 걸레질하고 다녀. 그러면 그걸 보고 자란 딸들이 똑같이 행동해요. 그러니까 질병이 유전되는 게 아니고 관절염이 잘 발생하게끔 하는 생활 패턴이 유전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딸들도 똑같이 눈만 뜨면 걸레질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행동 패턴들이 유전되는 거지 질환 자체가 엄마가 퇴행성 관절염이 있다 그래서 딸이 퇴행성 관절염이 오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관절의 이 단계를 봤을 때, 의학적으로는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쓰는 KL 그레이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레이드 1 정상에서부터, 정상은 제로겠죠. 1, 2, 3, 4 이렇게 나눕니다. 네, 대표적으로 4, KL 그레이드 4 정도 되면은 다른 치료가 효과가 없어요. 저 오른쪽 아래 그림처럼 연골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걸 교정시켜주고 인공 관절을 해주게 되죠. 자, 그런데 그레이드 1과 2는 관절염이긴 한데 연골이 많이 닳지 않았어요. 비어 있죠. 공간이 비어 있는데 이분들은 왜 아플까요? 그거를 지금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무릎을 보면은 구조들이 일단 뼈가 있겠죠. 대퇴골과 경골. 그다음에 이 뼈를 잡아주고 있는 인대들이 있어요. 뼈만 있는 게 아니고 뼈를 딱 강하게 지탱해주는 그 인대들이 뼈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뼈의 인대 안쪽으로는 이제 관절을 싸고 있는 막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관절막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왼쪽에 저렇게 파란색으로 보이는 게 관절막이에요. 관절막이 무릎을 싸고 있고 그 안에서 윤활유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뼈와 뼈끼리 움직일 때 마찰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뼈 사이사이에 연골 말고도 연골로 된 또 다른 구조물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반달처럼 생겼다 그래서 반월상 연골판이라고 하는 게 뼈 사이에서 쿠션 역할을 해줍니다. 저런 것들이 무릎을 이제 유지해주고 보호해주는 기능을 하는데 그 관절 뼈가 변했을 때 인대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이제 초음파로 보면은 왼쪽이 약간 그레이드 1이나 2 정도 그리고 오른쪽은 그레이드 4 마지막 단계 이 무릎을 초음파로 봤습니다. 초음파로 보면은 저렇게 보여요.
뼈 말고도 주변에 인대가 보이죠. 인대가 보이고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뼈가 많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죠? 저렇게 많이 튀어나와요. 그러면은 뼈 위에 잡고 있던 인대들은 어떻게 될까요? 많이 밀리거나 들뜨겠죠. 그러면서 인대가 망가져요. 이렇게 퇴행성 관절염은 연골만 닳거나 뭐 연골만 달아있는 연골만 손 보거나 또는 뼈만을 치료하는 게 아니고 무릎을 구성하고 있는 뼈, 연골, 인대 그리고 관절막 이런 것들이 통틀어서 같이 망가지는 것을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기 때문에 치료가 한 군데에 국한되는 건 아닙니다. 이제 복잡하게 이제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을 치료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은 진행 단계에 따라서 치료도 다르지만은 환자분이 어느 정도 아픈가, 통증 강도에 따라서도 치료가 좀 많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그레이드 4예요. 4단계. 아니, 이렇게 할머니들이 오리다리 해가지고 이렇게 걸어 다니시잖아요. 이렇게 뒤뚱뒤뚱. 그게 이제 그레이드 4가 안쪽만 다르니까 이렇게 휘는 거죠. 근데 그분들이 반드시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되느냐. 만약에 그 할머니가 통증이 없이 생활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럼 수술할 필요 없어요. 굳이. 생활에 문제가 전혀 없는데. 네, 적응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단계에 따라 치료도 하지만 환자분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따라서 맞춰서 치료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어떤 치료가 있냐 이제 잘 아시겠지만 수술이 있고 또 비수술적인 치료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재활 치료가 있겠죠. 운동 같은 거. 그래서 가장 좋은 치료는 근데 그래도 예방입니다.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1번 쪼그려 앉는 거를 안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양반다리 같은 거 이제 무리하게 등산하거나 계단 다니거나 그리고 그런 것도 안 하셔야 되고 체중 조절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적당한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은 운동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운동의 기본 원칙은 일단 허벅지 근력을 강화시키는 거. 두 번째는 균형 감각이 좋아져야 되는 거. 허벅지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이유는 허벅지 근육이 위에서 내려오지만은 전부 다 무릎을 감싸고 있어요. 그래서 오래된 축구 선수들은 인대가 굉장히 많이 망가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육이 좋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이 상당 기간 지내는 경우가 많아요. 근육이 그렇게 중요하거든요. 그 허벅지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운동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면은 저렇게 저런 거 하죠, 체육관에. 근데 저걸 제가 일부러 보여드린 이유는 저거 AI로 제가 만들었거든요. 일부러 보여드린 이유는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렇게 하시지 말고 저것도 저렇게 하시지 말고 다리 들어 올리는 거. 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천천히 의자에 앉아서 자, 지금 한번 해보세요. 3초에 걸쳐서 다리를 들어 올리고 3초간 유지했다가 내려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180도까지 끝까지 올라가는 거죠. 자, 한번 해볼까요? 천천히 3초에 걸쳐서 천천히 올라가고 3초간 기다렸다가 3초에 걸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할 때 지금 자세가 어떻게 돼 있죠? 약간 등을 기대고 있죠. 이렇게. 예. 허리가 구부러지면 더 불편해요. 한번 해보세요. 허리 구부렸을 때 올리고 허리를 폈을 때 올려보세요. 허리 구부리면 앞쪽이 불편해요. 이게 약간 등을 기대고 하시는 게 훨씬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릎을 끝까지 펴주고 천천히 올라가는 동안 그리고 기다렸다가 멈췄다 기다리는 동안에 근육이 중요하게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쉽게 할 수 있는 건 이제 벽에 기대서 하는 운동이 있어요. 우리가 스쿼트 있잖아요. 스쿼트 아시죠? 스쿼트 많이 하다가 망가져서 막 아파서 오시는 분들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정상적이고 젊은 친구들은 스쿼트 할 때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무릎이 막 이렇게 내려가 이렇게 응? 그잖아요. 그런데 이때 대퇴골하고 이 앞에 슬개골하고 압력이 엄청나게 나와요. 그래서 관절이 안 좋은 분들이나 중년 이상인 분들은 절대로 엉덩이가 무릎 아래로 가면 안 돼요. 딱 거기까지만. 그리고 벽에 기대서 해야 체중이 분산이 좀 하중이 덜 가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엉덩이가 무릎 위에서 멈췄다가 올라가셔야 돼요. 이것도 천천히 내려갔다가 천천히 올라가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균형 감각을 좋아지게 하는 거, 한 발 서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한 발로 서는 거, 한 발로 서는 연습이 아주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한 발로 서서 있을 때 균형 감각도 잡아주지만은 앞뒤로 근육을 같이 써요. 해보시면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앞뒤 종아리 근육이 많이 쓰거든요. 그 근육이 앞뒤가 균형 있게 발전을 하기도 하지만은 균형 감각을 내가 넘어지지 않게 하는 그런 연습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할 수 있으면은 눈 감고 한 30초나 1분 정도 서 있을 정도. 눈 감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도 음악 전신 순환 운동을 통해 심장은 건강하게, 몸은 탄탄하게 만들어가는 시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빰빰빰 노래합시다. 빰빰빰 춤을 춥시다. 모두가 신이 나서 이 밤이 갈 때까지 빰빰빰 노래합시다. 빰빰빰 춤을 춥시다. 모두가 지쳐 잠들 때까지 오늘 하루 그대는 어떤 날이었나요? 힘든 날 아니었나요? 힘든 하루 떨치는 노래는 어때요? 이 노래를 함께 불러봐요. 부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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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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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빰빰빰 노래합시다. 빰빰빰 춤을 춥시다. 모두가 신이 나서 이 밤이 갈 때까지 빰빰빰 노래합시다. 빰빰빰 춤을 춥시다. 모두가 지쳐 잠들 때까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궁금하신 게 좀 있으실 거예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선생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루마티스 관절염은 꼭 수술을 해야 되는 건가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것 같은데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이제 앞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중요한 치료가 약물 치료예요. 그래서 면역 능력을 조절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물 치료를 하게 되고 수술을 하는 경우는 좀 드물어요. 드문데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한쪽 관절이 특히 손목 같은 데 많이 생기는데 한쪽 관절이 염증 반이 굉장히 심하게 나와요. 그런 때는 이제 관절 내부에 염증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수술을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네. 관절에 그 무리가 가고 손상이 가서 염증이 생기면 어떻게 하면은 근력을 강화시키는 오늘 소개하신 운동법 외에 네. 더 좋은 운동법이 있나요? 네, 염증 생기는 와중에 통증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걸 가라앉히기 위해서 소염제를 쓰긴 하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이제 염증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근육이 튼튼해지면 훨씬 좋겠잖아요. 그래서 여기 말고도 운동 중에 좋은 거는 무릎에 하중이 가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운동은 이제 대표적인 게 사이클, 자전거. 근데 자전거를 이제 길에서 타는 자전거도 있지만은 집 안이나 이제 헬스클럽에서 하는 자전거도 있죠. 근데 그 원칙이 있어요. 중요한 거 뭐냐면은 자전거를 탈 때 이제 안장과 페달 사이가 있죠. 안장과 페달 사이가 너무 짧으면은 무릎이 많이 구부러져야 돼요. 그러죠. 그건 또 무릎에 스트레스가 오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구부러지는데 되게 쭉 폈을 때 다리가 쭉 폈을 때 180도라고 하면은 약간 구부러지는 건 150도, 160도 이 정도까지 구부러질 거리를
가셔야 돼요. 너무 쭉 펴는 것도 안 좋고 그 정도 안장거리를 유지하고 하시는 것이 무릎에 무리가 안 가고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자전거는 아주 좋은 운동이고요. 특히 이제 길에서 탈 수 있는 자전거는 우리가 헬스클럽에서 할 때 이 페달이 끼우죠. 끼우잖아요. 그걸 왜 끼울까요? 발 떨어지지 말라고? 아, 그게 아닙니다. 이게 내려갈 때 밀죠. 근데 올라올 때 끌어오라고. 내려간 것이 끌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 때만 운동을 하는 게 아니고 끌어올릴 때도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쪽 근육이 그때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밀 때만 힘이 받는 게 아니고 올라오는 것도 힘을 같이 받아주니까 내려갈 때 이쪽은 올라올 때 같이 하니까 훨씬 힘이 덜 들겠죠. 그리고 타는 사람은 앞, 뒤 근육이 같이 일을 하니까 균형 있게 발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헬스클럽에서 하실 때 만약에 하신다면은 딱 끼우고 딱 조이고 끌어올릴 때도 힘을 주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은 우리가 관절염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그리고 관절염에 어떤 영향들이 많이 미치는지 우리가 몰랐던 것들을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거, 해야 될 거를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다음에는 관절염을 어떻게 치료하는 좋은 방법들이 있는지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